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요즘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? 저녁은 주로 혼자 드세요? 그냥 대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꺼내는 은근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. 안녕하세요. 중장년 이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영 상담사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아줌마들이 애인 삼고 싶은 남자에게 슬쩍 던지는 질문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.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과 의도, 그리고 숨겨진 신호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. 이 영상을 보시면 누가 여러분을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,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흘려보낸 인연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.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. 1. 밤에는 어떤 스타일이세요? 의외로 자주 나오는 은근한 질문.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상대가 이런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. 밤에는 어떤 스타일이세요? 순간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기도 하고 누군가는 웃으며 넘기기도 하죠. 하지만 이 짧은 질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매우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.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단순히 좋다, 싫다의 문제가 아닙니다. 특히 혼자가 된 지 오래된 분들, 혹은 오랜 부부 생활 속에서 애정 표현에 목말랐던 분들에게 밤의 대화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연결감을 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서울에 사는 55세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같이 자주 산책하던 분이 있었어요. 나이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했죠.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웃으며 밤에는 감성적인 편이세요? 라고 하더라고요. 순간 당황했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. 이 사람이 나를 여자로 보고 있구나 싶었죠. 이 질문은 사실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? 라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단지 그것을 돌려 말하고 있을 뿐이죠.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년의 대화에서 가장 큰 자극이 됩니다. 직설적이지 않지만 확실히 묻는, 가벼운 듯하지만 무게감 있는 그 한마디. 중장년의 이성관계는 여전히 뜨겁고도 조심스럽습니다.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단순히 잠자는 스타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, 스킨십에 대한 열망,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? 혹은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은요? 혹자는 이 질문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년의 시간은 청춘처럼 여유롭지 않기에 때로는 진심을 확인하려는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. 결국 밤에는 어떤 스타일이세요? 라는 말은 우회적인 표현 속에 담긴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은밀한 신호입니다.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. 오히려 상대가 내 안을 궁금해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. 이성 간의 탐색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설레고 때로는 더 깊고 진지합니다. 2. 혼자는 안 외로우셨어요? 관심을 품은 진심 섞인 탐색. 중년 여성이 이성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서 혼자는 안 외로우셨어요? 라는 말만큼 속마음을 슬쩍 드러내는 말도 드뭅니다. 이건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. 나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라는 조심스러운 고백이기도 하죠. 이 질문은 특히 오랜 시간 혼자 지낸 분들에게 강하게 작용합니다. 이혼 후 몇 년을 조용히 지냈던 60세의 장모 씨는 어느 날 지인 모임에서 한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. 그동안 혼자 사셨다면서요? 안 외로우셨어요?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벽이 살짝 흔들렸다고 합니다.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더라고요. 누가 내 외로움을 눈치챘다는 느낌이랄까. 이 질문은 묘한 따뜻함을 품고 있습니다. 당신의 외로움을 알고 싶다. 당신의 빈자리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이 질문을 던지는 쪽은 은연중에 자신의 감정도 살짝 내보입니다. 나도 혼자인데 당신도 그랬나요? 라는 동질감.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? 하는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. 이성 간의 관심은 때로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. 그러나 그 한마디는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혼자는 안 외로우셨어요?
라는 말 속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.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. 라는 마음이 숨어 있죠. 이 질문을 받을 때 혹은 하고 싶을 때 그 속에 담긴 감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. 그것이 단지 대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작은 용기를 낸 고백인지를 말이죠. 중년의 이성관계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.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안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외로움은 감춰도 티가 납니다. 그리고 누군가는 그 티나는 외로움을 보고 따뜻하게 건네는 말로 다가옵니다. 3. 요즘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? 데이트. 암시 숨은 말. 요즘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?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단순한 장소 추천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말에는 조용한 유혹, 그리고 슬쩍 건네는 데이트의 제안이 숨어 있습니다. 실제로 중년 여성이 이성에게 이 질문을 할 때는 대부분 직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. 그 장소에 나도 함께 가고 싶어요라는 말 못할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.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. 그동안 축적된 사회적 눈치와 감정을 다 꺼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꽤나 용기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.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. 자주 연락하던 여성 친구가 요즘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? 라고 문득 묻더랍니다. 처음엔 그냥 대답했죠. 근데 며칠 뒤 그분이 그 장소를 혼자 다녀왔더라고요. 그리고는 근데 다음엔 같이 가도 되죠? 라는 말에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. 이 질문은 곧 나는 당신의 일상에 관심 있어요. 당신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함께 느끼고 싶어요. 라는 정서적 표현입니다. 더 나아가면 그 장소에서 둘만의 시간을 꿈꾸는 상상까지 포함되죠. 중년 이후의 데이트는 계획적이고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진심이 담깁니다. 청춘 시절처럼 무작정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나와 어울릴까?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할까? 를 따져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은근한 질문 하나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.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면 듣고 나서 혼자 가슴이 설렜던 경험은요?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요즘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? 는 그곳에 나도 있고 싶어요라는 감정의 다른 표현입니다. 중년의 연애는 말보다 뉘앙스, 행동보다 말투에서 더 많은 감정이 오갑니다. 그리고 그 안에는 혼자보단 함께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죠. 4. 전에 만나던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? 질투인가 확인인가?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마음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전에 만나던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?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묻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꽤나 깊은 감정의 파동을 담고 있습니다. 질투일까요?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? 실은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감정입니다. 중장년 시기의 이성관계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 채 새로운 인연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. 그렇기에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캐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까? 그 사람이 남긴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 될까? 하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. 경기도에 사는 52세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오랜만에 좋은 분을 만나게 됐는데 자꾸 그분의 예전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전에 만나셨던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? 하고 물었죠.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어요.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었구나 싶어서요.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. 하나는 상대의 연애 성향과 감정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. 그리고 또 하나는 은근한 비교를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. 그 안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는 절실한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. 중년의 사랑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과거를 존중하면서 지금의 나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. 그렇기에 이 질문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나도 그만큼 진심이라는 걸 알아줘요라는 정서적 바람에 가깝습니다. 하지만 이 질문을 너무 자주 하거나 감정적으로 쏟아낼 경우에는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. 적당한 타이밍, 진심 어린 눈빛, 그리고 가벼운 말투로 건넬 때
비로소 이 질문은 매력적인 감정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. 과거는 지나갔지만 감정은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. 이성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묻고 계신가요? 5. 다정한 남자 좋아하세요? 본격 감정. 확인 들어가기. 다정한 남자 좋아하세요?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깊고 은근히 대담합니다. 그냥 성격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정중한 노크와도 같습니다. 이 질문은 대부분 감정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나옵니다. 처음부터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.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때 슬며시 던지는 이 한마디는 마치 당신 같은 사람, 나는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. 서울에 사는 60세 최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. 같이 등산 다니던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다정한 남자 싫어하진 않으시죠?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. 그 말에 담긴 의도를 알 것 같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웃고 넘겼죠. 하지만 그날 이후 그분의 문자 하나, 눈빛 하나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. 이 질문은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라는 작지만 큰 고백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본격적인 감정 확인에 들어가는 포인트이기도 하죠. 중장년 시기의 연애는 조심스럽습니다. 상처를 알고 실망을 겪어봤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더 많은 용기와 준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랑합니다보다 다정한 사람 좋아하세요? 라는 말이 훨씬 더 깊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죠. 이 질문을 받는다면 상대가 내 마음을 떠보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. 이럴 땐 솔직한 미소 하나,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답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정함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건 당신을 아껴주고 싶다는 표현이고 이제는 혼자보다 둘이 좋겠다는 정서의 출발점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시나요?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다정함, 그 따뜻한 감정에 여러분도 한 번쯤 흔들린 적 있으셨을 겁니다. 6. 저녁은 주로 혼자 드세요? 외로움을 건드리는 대화법. 저녁은 주로 혼자 드세요? 이 질문은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를 살짝 건드리는 느낌을 줍니다. 무심한 듯 던지는 말 같지만 사실은 꽤 깊은 정서적 교감의 메시지이기도 하죠. 중장년의 저녁은 고요함과 외로움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. 하루의 끝자락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식탁 앞에 앉을 때 그 적막함 속에서 문득 누군가가 그리워질 수 있죠. 그래서 이 질문은 당신의 그 시간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. 부산에 사는 57세 정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 같이 일하던 여성분이 있었어요. 하루는 퇴근길에 갑자기 묻더라고요. 혼자 저녁 드시면 적적하지 않으세요? 그 말이 뭐라고 괜히 마음이 휘청이더라고요. 그날 이후 그분이 밥 먹었다는 말만 해도 이상하게 설레는 거예요. 저녁은 주로 혼자 드세요? 라는 말은 상대의 생활을 엿보고 싶은 마음, 그리고 거기에 살짝 끼어들고 싶은 욕심이 들어간 문장입니다. 그 말 속에는 다음엔 같이 먹을래요? 라는 직접 말하지 못한 속마음이 숨겨져 있죠. 이런 표현은 특히 중장년층에서 더 큰 울림을 가집니다. 오랜 시간 혼자였던 사람일수록 식사의 의미가 단순한 끼니를 넘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안정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.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. 그건 여러분의 외로움을 누군가가 알아봐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상대는 그 빈자리를 함께 채우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. 사랑은 거창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. 때로는 조용한 저녁,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그 말 한마디에서 서로의 삶이 얽히기 시작하니까요. 여러분은 요즘 저녁 식사를 누구와 하고 계신가요? 7. 그땐 왜 연락 안 주셨어요? 기회를 노리는 돌직구. 한참 지나간 대화 속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땐 왜 연락 안 주셨어요? 이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. 미련, 아쉬움,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관심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. 이 질문은 사실 돌직구입니다.
상대가 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, 그때 왜 놓쳤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기도 하죠. 중장년 시기의 이성관계는 청춘의 감정처럼 빠르진 않지만 한 번 마음이 열리면 오히려 더 강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59세 이모 여사님은 이런 사연을 들려줬습니다. 몇 년 전에 친하게 지내던 남성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어요.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죠. 그런데 제가 먼저 말했어요. 그땐 왜 그냥 사라지셨어요? 사실 그 말 속엔 그때 조금만 더 다가와 줬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. 이런 질문은 과거를 꺼내는 동시에 현재의 가능성을 떠보는 말입니다.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어떠세요? 라는 재도전의 여지를 슬쩍 내비치는 신호이기도 하죠. 중년 이후의 연애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젊을 때처럼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감정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돌직구는 의외로 효과적인 감정 확인 도구가 됩니다.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? 그저 웃으며 넘기기엔 마음속에 남는 게 많을 겁니다. 그 당시의 감정, 망설임,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남아있는 아쉬움까지. 모든 게 그 질문 한 줄에 녹아있죠. 그땐 왜 연락 안 주셨어요? 이 질문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?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지금부터 시작될 또 다른 인연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. 이성 간의 관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설레는 감정입니다. 중장년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무뎌진 건 아니죠. 오히려 이제는 더 신중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. 오늘 이야기 속 질문들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모두 감정의 신호였습니다. 밤에는 어떤 스타일이세요? 부터 그땐 왜 연락 안 주셨어요? 까지 이 모든 말 속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는 조심스러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. 중년의 사랑은 조용히 다가옵니다. 크게 말하지 않아도 슬쩍 건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고 눈빛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죠. 그리고 그 감정은 결코 젊을 때보다 덜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진심이고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.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끼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그 감정 너무 숨기지 마세요. 조금은 용기를 내고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. 상대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.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.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?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.